이용식 사돈 원혁 부목사님, 파산 위기 내몰렸다. 손녀 때문에 무리해 딸 가진 죄인을 자처하며 40년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을 눈물로 시집 보낸 국민 아빠 코미디언 이용식. 마침내 사위 원혁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의 결혼식 이후 이제는 행복한 웃음만 가득할 것 같았던 그의 가족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사돈이자 사위 원혁의 아버지인 박모 목사가 평생의 명예를 잃을지도 모르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평생을 목회 활동에 헌신하며 청렴하고 올곧게 살아온 그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일까? 그 이면에 숨겨진 갓 태어난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맹목적이고도 지극한 사랑 이야기가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행복 뒤에 숨겨진 그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충격 고백 사건의 전말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이용식, 이수민, 원혁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갓 태어난 손녀 예람이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던 평화로운 저녁. 그러나 사돈인 원혁의 아버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망설였다. 평소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로 가족들을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화목했던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손녀를 보며 웃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돈의 고백에 딸바보 이용식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이수민과 원혁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온 존경하는 아버지가 어쩌다 이런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것인지. 원혁은 차마 아버지에게 원망 섞인 질문조차 던지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그가 홀로 감당했을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 손녀 예람이 때문에 모든 비극의 시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생을 무솔레 가까운 삶을 살아온 목회자가 어쩌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일까?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녀 예람이를 향한 내리사랑이었다. 원혁의 아버지는 예람이를 품에 안은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는 아들 부부와 갓 태어난 손녀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결국 자신의 능력을 한참 벗어나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는 우리 예람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이 크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어렵게 털어놓았다. 평생 돈과는 거리를 두고 신앙과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목회자였기에 그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냉혹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오직 내 손녀가 더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덜컥 큰 빚을 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자책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모습에서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의 깊고 애틋한 사랑이 느껴져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딸바보 이용식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네티즌들의 갑론을 박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다. 대부분은 손녀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서 너무 안타깝다.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 같은데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신지 마음이 아프다며 위로와 공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손녀가 예뻐도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선한 의도였을지 몰라도 결국 아들 부부에게 더 큰 짐을 안겨준 꼴이 아니냐라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장인 이용식의 반응이다.
40년간 딸의 결혼을 반대하며 원조 딸바보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였기에 사돈의 경제적 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거대한 시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혹여나 금지용역 키운 내 딸이 고생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그의 가장 큰 우려가 현실이 된 것만 같은 이 상황 앞에서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돈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소녀를 향한 할아버지의 과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빚어낸 비극. 그의 침묵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들 가족은 과연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것인가? 사위 사랑은 장인이라는 옛말처럼 이영식이 사돈과 사위를 위해 든든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이들 가족의 이야기에 시청자들의 걱정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사랑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들의 이야기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깊은 울림을 원조 딸바보이자 뽀시기 아저씨로 반세기 가까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코미디언 이용식. 최근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그의 100평대 대저택 가격이 과거 과자 광고 한 편값에 불과했다는 것. 서민들은 평생을 바쳐도 얻기 힘든 드림하우스의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그의 발언은 70에서 80년대 최정상급 연예인의 수입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씁쓸한 박탈감까지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회장님 댁 부럽지 않은 평창동 100평 대저택에 위함.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이용식의 평창동 자택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정원과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집 내부는 마치 드라마 속 재벌 회장의 집을 연상케 했다. 앤티크한 가구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채워진 100평 넓이의 공간은 그의 40년 연예계 생활의 성공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듯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사위 원혁과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넓은 거실과 수많은 방, 그리고 그의 개인 사무실까지 공개되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오랫동안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원혁에게 이제는 자신의 성공적인 삶의 터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딸바보 장인의 뿌듯함 그 자체였다. 이 집, 옛날에 과자 광고 하나 찍고 산 거야. 집을 구경하던 제작진이 집이 정말 좋다. 하지만 진짜 논란은 바로 그 다음에 터져나왔다. 비싸지 않았냐고 묻자 이영식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거 비싸게 안 주었어. 옛날에 555 과자 광고 하나 찍고 그 돈으로 산 거야. 그의 한마디에 촬영 현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현재 평창동 100평대 주택이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70에서 80년대 그가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광고 모델료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플렉스가 가능했던 것일까? 그의 발언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당시 톱스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 규모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 도대체 과자 광고 한 편에 얼마를 받았던 거냐, 그 시절엔 연예인이 정말 귀족이었구나 등 네티즌들의 놀라움 섞인 반응이 폭주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씁쓸함, 그리고 시대의 격차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평생 집 한 채 갖기 힘든 서민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시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큰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씁쓸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특히 수년간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위 원혁의 처지와 대비되면서 그의 발언은 세대 간 그리고 시대 간의 거대한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의 발언에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남은 자의 성공담이자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사위에게 들려주고픈 장인의 소박한 무용담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자 광고 한 편값이라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의 평창동 대저택은 치열했던 연예계 생활의 달콤한 보상이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시대에 빛나는 상징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뽀시기 아저씨의 성공 신화. 그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를 엿보는 동시에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의 집이 앞으로도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습